보자고요. 자, 가격 이론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다른 말이라는 거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이 가격 이론, 가치와 가격 비교해서 얘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년이나 4년꼴로 나와. 시기적으로 나올 시기가 됐다. 예? 그럼 가치와 가격을 지금부터 이제 비교할 건데, 가치와 가격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는 밸류 그러잖아요. 이렇게. 발음을 잘해야 돼. 어떤 학원에 갔더니 캐나다 유학파도 있고 그래가지고 발음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냥 발음도 안 해요, 그 학원에서는. 가치, 가격? 이렇게 영어를 말하면 안 되니까. 그치? 영어를 좀 했는데 안 돼. 발음이 안 바뀌지더라고.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 그 나라에서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살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그럼 살러 갔습니까? 아니, 그냥 놀러 갔었는데. 안 되더라고. 네? 자, 가치와 가격 구별하셔야 돼요. 요 가치와 가격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럼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 가치는 쓸모야. 가치를 이렇게 표현해요. 가치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있으면 가치가 있다고 하고 충족시킬 수 없다?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것은 쓸모를 말하는 거고 매우 추상적인 말이에요. 가치가 뭐냐? 쓸모다. 쓸모가 뭐냐? 가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 않고 추상적인 거죠. 그러나 가격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주고받은 금액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래서 구체적이죠. 1,000원을 주고받았다. 100만원을 주고받았다. 구체적. 그 다음에 가치는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서. 저는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쓸모잖아요. 그럼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쓸모를 느끼지 못한다고. 왜? 저는 서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무슨 물건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저는 못 느낀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서울의 아파트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치를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달라지죠.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자, 그 다음에 가격은 주관적인가 객관적이라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편의점이라든지 들려서 물건 한번 사봐봐요. 똑같은 물건 사면 가격도 똑같다고.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가치는 이렇게 표현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가치. 이 물건의 쓸모는 앞으로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편익 이익을 준다. 그것을 현재 시점에 측정한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현재 값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가격은 이미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과거 값입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요 가치, 가격, 이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가격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는데, 특정 시점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지금 사러 가면, 요 분필 케이스 1,000원, 내일 가면 1,200원. 바뀔 수는 있지만, 특정 시점 하나밖에 없다. 아까 가치는 여러 개 봤죠?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교환 가치 이렇게 또 봤잖아요? 여러 개. 이 세 가지 비교하는 게 전부예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가격은 가치를 화폐역으로 표시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가치가 없으면, 쓸모가 없으면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어요. 그럼 가격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치. 가격의 기초는 가치야. 이 말은 가치 없는 것은 가격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쓸모가 높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도 뭐한다?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쓸모가 떨어지면 쓸모가 떨어지는데 가격을 높게 나타나지 않겠죠?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요거 기억하시는데 근데 이제 덩달아서 이런 말도 나오죠. 화폐 가치. 화폐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이 말은 10,000원짜리 하나 가져가서 커피 10잔 사고 라면 한 박스 사고 이런 겁니다. 그럼 10,000원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10,000원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리긴 해요. 그냥 가치와 가격은 가치가.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거하고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은. 그럼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1번은 물건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이라고. 2번은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이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야. 네, 여기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 모르면 이거는 잘 돼. 자,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면은 10,000원짜리 가지고 물건을 살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면은 10,000원 가지고 물건을 살 게 없다. 왜 그럴까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화폐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그럼 이 말을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기억할 필요 없다. 그냥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돼.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자, 이 말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지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요 표,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거, 요거는 매우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비교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 가치와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달라지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중요성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건데,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수요 공급 논리가 안 되는데, 그거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이 단기적으로 달라진다, 괴리된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장기에서는, 경제학에서 장기에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요. 모든 게 일치하는 게. 그게 장기 개념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까? 우리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가치?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가격이. 수요 공급 공부하면서 제가 가치가 올라간다, 가치가 떨어진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파트 가치는 쓸모를 그대로 했는데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가치만큼 평가된 게 아니라 더 고평가되어 있다고. 높게 나타난다고. 예, 아파트 수요가 막 증가하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 하니까 아파트가 올라가서 가치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단기야, 단기. 그러면 이제 장기가 되면 가격이 높아지면 장기가 되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 아파트 공급하면 돈 되니까 증가. 그럼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이때는 아파트 가치가 변합니까? 가격이 변합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어디까지? 가치하고 일치할 때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변화해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기 괴리된다.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논리는 왜 이렇게 되는가? 논리는 필요 없어요. 아, 그렇게 됐구나 하면 돼. 저처럼 쓸 필요도 없고. 자,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의 비교.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라는 거 배웠고요. 형성 원리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 있어요. 잘 나오지 않죠? 특히 가치 발생 요인은 24회 때까지 나오고 그대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7, 8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예전에는 별표 5개 엄청 났습니다. 요즘은 이것만 내요, 이것만. 계속 이것만 내죠. 가치 형성 요인,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온 내용이라고. 이것만 내죠. 작년에도 여기 답이었어요. 작년에 내는데 이렇게 냈다고.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래요. 근데 작년에 이 경제적 가치 자리에 시장 가치라고 해요. 시장 가치. 찾아내기 힘들었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놓으면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찾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수험생들이. 경제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하고 구별할 것 같아요? 잘 구별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이걸 딱 집어서 가치 형성이 나오면 경제적 가치다.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머리에 딱 넣지 않으면 이거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가치 형성력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부수적인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가치 형성력이 있습니다.
가치 형성률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가치 형성이라고 하면 돼요. 자, 부동산이 있네. 어떤 부동산의 가치 형성률은 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개념이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것을 가치 형성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굳이 나눠보면 일반적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일반적 요인은 뭔데?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이게 일반적 요인. 그럼 일반적 요인을 나누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 사회적 요인. 우리나라는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면 이 인구 감소라는 것은 사회 현상이거든. 그래서 사회적 요인.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호황 상태에 있다면 부동산으로 돈이 유입돼서 부동산도 호황으로 가거든요. 그것을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이 바뀌어. 사회 현상이 바뀌어서 아파트 보유하는데, 아파트 2개 이상 보유하는데 세부담을 엄청나게 부과시키는 거야. 그래서 행정적인 세금제도,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 이것을 사회적 요인, 아니 행정적 요인, 행정적 요인을 부르는 거야.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인, 행정적 요인 구별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냈죠. 요즘 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역 요인은 우리 인천이라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가치 형성 요인 그래요. 최근에는 이것만 내요. 요 개념만.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것만 내고 있다고. 요 깊은 내용 내지도 않고.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요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변동하겠습니까? 변동. 우리나라 인구가 변동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현상이 변동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제도가 변동하잖아요. 변동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가치 형성 요인에 주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그래요.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하고 가치 형성 요인은 다른 말이에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가격으로 나타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어떤 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가격으로 나타나려면 쓸모가 있어야 돼. 그것을 효용, 유용성이라고 해요. 유용성. 어떤 물건이 쓸모가 없다, 효용이 없다. 그러면 가격 나타나지 않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효용을 이제 정식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쓸모 이렇게 하면 돼요. 쓸모 없으면 가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아무리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천에 널려 있다. 그러면 가격을 지불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희소해야 돼.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보다 재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현상. 이것을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럼 지천에 널려 있으면 아무리 효용이 있어도 가격은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뭘 이야기하던가요? 공기. 공기는 엄청나게 효용이 있죠.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근데 공기는 막 만들어져. 그러니까 공기가 희소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거라고. 자, 부동산도 막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부동산 쓸모 효용이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토지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고 가격이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지면 그럼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토지 가격이 비싸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희소해야 되지.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또 있어야 돼. 이 건물이 아무리 쓸모가 있고 아무리 희소하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걸 돈 주고 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유효수요라고 해요. 유효수요. 그럼 유효수요는 살 의사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 이걸 유효수요. 자,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불러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 세 가지를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해요. 이전성이라고. 이걸 양도 가능성이라고 해요. 양도 가능성.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상대 기술성, 유효 수요가 있고 여기에 이전성이라는 견해를 추가한다. OX? O. 이전성은 원래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니었다고. 가치 발생 요인 세 가지인데 요즘은 이전성이라는 견해를 추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이전성이 여기에 정식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그럼 이제 이전성이 뭐냐고 물어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이 부동산이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으면 가격이 지불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그것을 이전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전성은 무슨 이전성입니까? 법적으로 권리관계가 이전돼야 돼. 권리관계. 그러니까 권리의 이전성을 말한다. 권리 이전성. 이전성을 말한다. 제가 이거 소유권자야. 여러분이 저에게 이걸 사가면서 가격을 저에게 지불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돼. 그걸 이전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이전성은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 이전성을 말하지 물리적 이전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럼 물리적 이전성은 이 부동산을 여러분 집 앞으로 옮겨주는 거. 여러분이 산다면 그게 물리적 이전성이에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에서 이 이전성은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적 이전성을 말하지 물리적 이전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가치 발생 요인의 이전성이란 물리적 이전성을 의미한다. OX? X.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법적 개념은 무슨 이전성? 권리의 이전성을 말한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가치가 발생한다. 이 네 가지를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네 가지 있는데 시험은 최근에는 22회 때 냈고 24회 때 냈으니까 자주 나오지 않는 겁니다. 24회 때 문제로 가볼게요.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서 24회 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효수요란 살 의사만 있으면 되지 지불 능력은 필요 없다. OX? X.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어이없죠? 그래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24회 때 그렇게 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다 끝났어요. 가치 형성 요인에서는 경제적 가치라는 거, 시장 가치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데요. 감정평가의 규칙의 내용은 또 내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되고 이게 또 나올 수 있죠.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이렇게 하시면 될게요. 자, 이제 우리 강의 노트 한번 볼 건데, 강의 노트 80쪽 한번 볼래요? 그 80쪽에 지금 제가 81쪽을 설명한 거야. 81쪽에 가치 형성 원리에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나왔죠? 자, 그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80쪽으로 오면 2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 나왔습니까? 요거는 요즘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만,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자, 5번 봐요. 부동산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모든 게 지역별로 다 달라진다. 그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형성되는 거야. 똑같은 33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느냐, 우리 검단에 있느냐, 아니면 남동구에 있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적으로 형성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6번 하방 경직성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 떨어질 때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밑으로 하방으로 경직돼 있다는 소리야. 잘 안 떨어진다. 그런 소리 이게. 중요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2번이 나와. 2번이 지문 나온다고. 지문.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검단 1번지 톤인데 이 1번지 톤에는 소유권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이 건물 지켜서 이 토지다 건물 지켜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이 있을 수 있고 임차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1번지 토지의 권리가 지금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그래서 물어봐요. 이 토지에 어떤 건물에 권리가 여러 개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물어본다고. 이걸. 소유권에 대한 가격도 있고 요 지상권이 있으면 지상권의 가격도 있고 임차권이 있으면 임차권의 가격도 있는 거야.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 간격이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자, 그 지문이 가끔씩 나오고 나머지 것은 중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는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동일한 부동산에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8집 쪽으로 와서 부동산 가치 제원칙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 제원칙은 지금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 그럼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 가치 제원칙 나와요. 가치 제원칙은 지금 이번 시간에 좀 그렇고, 순서를 바꿔.